나는 완전 사기꾼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국어과고 문학을 배우잖아. 맞아. 단편 소설 있지. 막 7쪽, 막 3쪽, 막 이런 거 막 감자 이런 거 다 넣었단 말이야. 우리 학년부장 선생님 명언이 있거든. 무슨 활동을 하든 비빌 언덕을 만들어 놔라. 수시를 꼭 놓지 말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지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 여러분. 갑자기 입시를 준비하다가 수능 파이터가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수시 꿀팁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재학 중인 김윤찬,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통번역학과에 재학 중인 주하정, 저는 중앙대학교 영화 전공으로 재학 중인 김유진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을 위주로 한 가지씩 답변을 좀 해볼게요. 지금 학종 준비하기에 좀 늦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나 때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자소서도 있었고 뭐 독서도 들어갔고 상도 훨씬 많았고 근데 요즘은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숫자의 절대적인 중요도가 조금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서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3학년은 1학기만 반영된다는 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학기를 잘 보내시고 저희가 이따가 이제 고3을 위한 생기부 급조 꿀팁들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잘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3 때 진로를 바꿔도 학종을 쓸 수 있나 하는 건데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사범대를 똑같이 준비했었습니다. 저는 고1은 국어교사, 고2 때는 막 좀 이렇게 딴 거 쓰고 싶어갖고 사실 언어계열 교육자라고 좀 사기를 살짝 쳤다가 고3 때 돌아온 케이스인데요. 인문에서 자연 이렇게 확 넘어가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진로 이쪽으로 좀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또 교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단과대학 개념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어국문학과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인문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벌써 학과가 여러 개가 되니까 단과대학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제 원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나 학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학교에 딱 갔을 때 전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복수 전공을 내가 무조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저는 진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희망하는 학과를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진짜 안 되잖아 솔직히 전과. 정말 꽈탑을 하는 사람들만 전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꽈탑 이거 쉬울 것 같죠. 저희 과는 진짜 장학금 딱 2명 주거든요. 소수학과라서. 이런 데서 막 꽈탑을 해서 인기 학과들을 가려면 대학 생활을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도 빡세게 해야 돼요. 학점 생각보다 따기 어렵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과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진로가 명확하시다면 학과를 추천드려 봅니다.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는 무전공, 인터칼리지 이런 자율전공 학부들을 많이 뽑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학과로 진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한번 학과 선택의 기회를 유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내 생기부가 너무 아사리판이다, 난장판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키워드를 하나 딱 정해서 이런 것저런 활동을 해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율전공 학부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학과랑 안 맞으면 학점이 더 잘 안 나옵니다. 진짜 명언이다.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일례로 친구가 스칸디나비아 엄청 어려운 그런 언어를 배우더니 애가 일단 못 알아듣잖아. 맞아.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학점이 진짜 나락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과를 안 받아주거든. 받아주시는데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전과로 갈 수 없는 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꼭 이미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 고3 때 급조할 수 있는 생기부 스펙이 무엇인가? 근데 중요해요. 우리 급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볼 건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이게 뭐냐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런 거 들었죠? 소방안전교육 요거를 다르게 활용해보세요. 학교폭력 할 때 이렇게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 속어와 비속어의 경계를 알았다 뭐 이런 특이한 말들이 써있는데 모든 것을 내 전공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급조할 수 있어요. 학급 부장 같은 거 해봤어요? 반장이랑 다른 건가요? 수학부장, 뭐 사회부장 이런 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없었어? 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 없었어. 네. 우리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다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교과부장 이런 걸 지원해서 만약에 반장, 부반장이 못 됐으면 이렇게 리더십을 좀 어필을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동아리. 두 분 동아리 뭐 하셨습니까? 도서부도 했었고 유네스코도 했었고 교육봉사도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셋 다 자율동아리가 됐던 시대고 여러분은 안 되니까 메인 동아리가 뭐였어요? 전 유네스코를 2년 동안 했었어가지고 그게 메인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이 또 유네스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정체불명이잖아요. 유네스코라는 게 약간 우리가 문화유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유네스코란 동아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엄청 폭넓었어요. 여러분도 진로랑 관련되지 않은 동아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걸 또 이렇게 바꿔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국어 관련된 거는 교육적인 걸 어필하기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동아리나 이런 데서 채웠어. 유진이는 동아리가 뭐였어? 일단 보컬 동아리로 3년 활동을 하면서 막 축제 무대 서고 선생님 축가도 부르러 가고 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사실 인문 계열이었지만 내가 컴퓨터 공학 동아리에서 이제 부장을 맡아서 좀 리더십 쪽으로 어필을 하지 않았나. 부장 활동을 했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경영 경제 동아리. 역시 세 개 다 각자 분야가 정말 상이하지만 그 활동 자체를 이렇게 쓰기보다도 그 활동 안에서 내 전공의 특성과 이렇게 잘 배합해서 쓸 수 있는지를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유진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을 해줬는데요. 한양대는 제가 이제 학생부 종합 준비하던 당시에 엄청 특이한 게 하나 있으면 붙는다 이런 썰이 있었어요. 특이하려면 내 전공이랑 가장 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체에 소논문이 들어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랑 그 옛날의 실학사상을 좀 엮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나 이런 소논문이 들어가 있어. 뭔가 내 전공과 반대되는 데서 연관성을 찾으면 좋은 팁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싶고, 이제 진로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분은 독서, 책 많이 들어가 있나요? 많진 않은데 그래도 좀 넣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우리 때까지는 이제 독서라는 항목 자체가 있었으니까 맞아.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발췌독도 좀 하고 꼭 책을 끝까지 읽지 않더라도 했는데 경영경제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대학 전공 서적 같은 것도 그때 수준을 읽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맹큐의 경제학 같은 책들을 뭐 읽었다 이런 어필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완전 사기꾼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국어과고 문학을 배우잖아. 맞아. 그렇다 보니까 단편 소설 있지. 막 7쪽, 막 3쪽, 막 이런 거 막 감자 이런 거 다 넣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독서가 빵빵해. 오. 근데 여러분은 독서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진로 활동 이 영역에서 어필을 하셔야 돼요. 사범대 준비했다니까 뭐 읽으셨죠? 가장 기억에 나는 건 죽은 시인의 사회? 그치, 시인 죽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용기가 필요해.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파커 파머 선생님 아직도 기억해. 이런 활동들을 진로에다가 이제 독서를 넣어놓으면 교육적으로 이런 걸 관심이 있었구나, 뭐 맨큐의 경제학 이런 게 진로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경영 경제적으로 미리 선구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가장 하이라이트인 과세특,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들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쓰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최대한 잘 지내보세요. 기억에 남는 한 줄 이런 거 있나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엮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어서 수행평가 때 수능 특강 영어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 그거를 변형을 해서 문제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사범대를 준비했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 아니겠어요? 진짜 굉장히 열심히 빈칸 유형으로 변형을 해서 1분 안에 발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빠르게 발표를 하고 풀이도 좀 독특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거를 좀 세특에 녹여냈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꼭 엮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학년부장 선생님 명언이 있거든. 무슨 활동을 하든 비빌 언덕을 만들어놔라. 어떻게든 다 엮을 수 있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이런 느낌의 멘트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키워드를 하나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과제 집착력이라는 말이 과세특 부분에 종종 나오는데 이게 본인의 성향이랑 되게 관련이 깊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만들고 그걸 과세특 전반에 이제 이 과목 저 과목에 좀 녹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전공이랑 다른 과목,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이겠죠. 제일 못했던 게 수학인데 저보고 발표 과제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런 말이 써있어요. 수포자도 내 수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했다. 근데 이게 되게 교육적으로 깡이 있어 보이고 좋잖아. 능력적으로 어필할 수 없다면 약간 인성적으로라도 어필해보기.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요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 고3에 들어오셨을 거고 영상을 볼 즈음 쌤이랑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실 거예요. 무조건 첫인상을 잘 남기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반장, 부반장이 못 되고 막 그러더라도 이렇게 눈에 들면 학급 회의할 때 한번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볼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학생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파트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석이나 총무를 했어. 근데 이런 것조차도 선생님들이 잘 써주셔서 그 활동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결국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 나는 일례로 좀 판서 같은 걸 잘 쓰거든. 뭔가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난 국어교육과 지망이잖아.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못하게 하고 나는 막 무조건 PPT로 해결하라 그랬어. 쌤들. 난 부반장을 2년 했었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대회를 열심히 참가한다던가 그 선생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것만 해도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긴 해. 그리고 학종 전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상승곡선이란 말이야. 맞아. 고3이면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한 학기에 1년치를 이렇게 확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리더십을 그렇게 어필했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부반장이었고 2학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드디어 반장이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이 아, 들죠. 성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오, 좋다, 좋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 수시를 꼭 놓지 말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지만 혹시 아니라면은 어떤 전형이든 어떤 상황이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좀 끝까지 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꼭 행운은 옵니다. 저도 문을 닫고 들어갔기 때문에 막차 전문. 어찌됐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원서 영역까지 좀 끈을 놓지 말고 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수시 정시 공통적으로 좀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나는 고3 됐고 정시 파이터니까 나는 학교 내신 수업은 안 듣겠다 라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막 엄청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게 내가 정시를 좀 중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꼭 학교 수업을 잘 들었으면 좋겠거든. 수업 시간에 선생님 공부 가르치고 계신데 인강 듣고 있다? 나는 이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좀 비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비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비우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계획한다거나 공부를 준비한다거나 이러면서 머리를 쓰지 말고 일단 잡히는 걸 들고 해. 많은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은 진짜 해야 될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것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헬스장이나 아파트에 이제 운동기구에서 너무들 떠드는 고3분들 다음에 2탄 정시편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안녕.